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월 3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2023년 2월 3일 네, 2자가 3개에다가 3자가 2개 네, 이게 포카로 따지면 풀하우스라고 그러죠. 아주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풀하우스, 2풀하우스를 잡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은 2월 2일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은 4카드였으네요. 2자가 4개 들어가는. 네. 그 미국 시장이 어제도 올랐는데 다우만 네, 밀렸어요.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은 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 1.5% 정도 올랐고 또 나스닥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3.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의 러셀 2000은 한 2.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2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T가 한 2.8%, 자유소비재가 3.1%, 커뮤니케이션이 6.7% 올랐습니다. 섹터가 6.7% 오른 거거든요. 어제 메타플랫폼즈가 23.28% 올랐는데 옛날에 페이스북, 이 메타플랫폼즈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한 2.3%, 그리고 유틸리티는 강보합, 금융도 강보합, 산업재도 한 0.8%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했던 섹터로는 또 에너지가 또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어제 유가가도 좀 빠지긴 했고요. 뭐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소재 이런 섹터들이 어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저께 아침에 3% 저녁 방송이었네요. 예. 나와가지고 강 작가랑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퀀트베이스에 얘기를 해주다가 제가 좋아하는 강 작가가 가치주가 지금 성장주보다도 가치주가 계속 아웃퍼폼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막판에 제가 그 얘기만 끝나기 전에 요 얘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치주보다는 이제 성장주, 네. 그리고 방어주보다는 그런 공격적으로 베타가 높은 주식을 하는 게 저희는 액티브 매니저로서는 그게 더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나왔었는데, 나스닥이 3.25%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지금 16.57%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YT도 한 2.7%밖에 안 올랐고요. 나스닥은 16.57%. 예. 거의 한 8배 정도. 그렇게 확실히 네, YTD 기준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 여미남 시간에서는 뭐 한 달 내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만든 이 포맷을 보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이제 흐름이 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그 이창호 구단의 이제 부득탐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승리를 탐하면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또 문구를 이제 좀 이제 보다가 그런 말을 적어 놨더라고요. 상황이 극에 달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두면서 바둑에서도 그런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상황이 극에 달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든 저희는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극에 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풋콜 레이쇼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상황이 극에 달하면 변하게 돼 있다. 네, 지금 분명히 우리 여미남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많이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도 75.8달러까지 떨어졌고 천연가스도 네. 또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도 한 0.6% 빠지면서 WTI는 배럴당 한 76달러, 천연가스는 2.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나 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다가 어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비트코인은 한 23,6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빅테크들 주가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애플이 한 3.7%, 마이크로소프트가 4.7%, 테슬라도 한 3.8%, 엔비디아 3.7%,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 1.4%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구글이 한 7.3%, 아마존도 7.4%, 그리고 메타가 23.3% 크게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간에서 약간 하락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컨센을 약간 미스를 하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는 한 4%나 5% 정도씩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락을 하긴 하는데 아마 요즘 우리 시장도 보면 이제 장중 조정으로 다시 올려버리고 하는데 미국도 아마 그럴게요. 이렇게 쇼크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해서 장중 또 이런 조정이 오면 아직까지 쇼커버를 하지 못했던 물량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졌을 때 사야지 하면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이너스 3에서 5% 나오면 막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는 오늘 밤에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그제가 한 24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34개 종목이 나왔고요.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 보시면 뭐 오라클이나 스타벅스, G 뭐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나왔고 아래 티커 쪽 이렇게 보시면 섹터별로 되게 다양하게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소비재나 IT, 뭐 산업재, 금융 등등등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 네. 여기서 또 엔비디아 3.7%, 브로드컴 한 0.5%, AMD가 또 4.34% 오르면서 또 크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한 0.9% 올랐습니다. 야, 엔비디아 뭐 연초 이후 네. 연초 해봐야 지금 한 달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달하고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엔비디아 48.5%, 네, AMD도 36.34%, 메타가 56%, 테슬라 52.8%, 엄청난 이 주가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어제 자동차 쪽도 좋았습니다. GM이 5.6%, 포드가 3.8%, 루시드 1.9%, 리비안이 5.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가 어제는 3% 넘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시간 장 마감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요. 현재 시간에서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뭐 CNBC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어글리 earnings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포드는.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오프닝 쪽도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CCL이 한 6.2% 올랐고요. 델타는 좀 강보합동도, 에어비앤비 4%,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는 한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CCL 같은 경우 YTD 기준으로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는 딱 이제 100% 올랐네요. 6달러 찍고 12달러 됐으니까 이제 100% 됐고요.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웬만한 주식 80% 이상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예. 네. 그런 현상이 2020년 코로나 때도 뭐 제가 그때 비관적인 시장 속에서 그 전문가가 아니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비관론이 팽배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다 같이 빠져 있을 때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작년에 강했던 이 필수 소비재 그죠? 방어 섹터만 제외하고는 웬만한 주식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시기의 모습이 저는 S&P 500 기준으로는 한 4,300에서 4,400, 예, 요 정도가 됐을 때 그 저평가돼 있던 부분이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해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발생한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지금 계속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지금 국채 금리를 살짝 봤는데 네. 어느덧 3.01이 됐네요. 예, 안 그래도 영국 쪽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좀 보시면 어제 유로존이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3월 회의 때도 50bp 인상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 그리고 ECB의 위원들 일부가 3월 달 50bp 인상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5월 초에 5월 초 회의가 마지막 25bp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동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에서도 50bp를 인상을 했고요. 기준금리가 네. 4%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화정책위원들 9명이 있는데 7명이 50bp 인상을 지지를 했고요. 2명은 동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나왔고 향후에 뭐 유로존 쪽이나 영국 쪽에서도 물가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뭐 중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유럽 쪽 지수 살펴보시면 그 영국의 이 FTSE 100 지수 0.76%, 유럽 스탁스 600이 1.35%, 프랑스 한 1.26%, 독일이 2.16% 오르면서 유럽 시장도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유럽 쪽 그 매크로 보시면 영국 10년물이 30bp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1%, 2년물이 24bp 빠지면서 3.2%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파운드화가 어제 한 1.2% 크게 빠졌고 그 네덜란드 TTF 가스 같은 경우도 한 4.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TTF 가스도 지금 연초 이후로 25% 하락을 하면서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고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연초 이후로 40%나 네. 예,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제 작년까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 같은 목소리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했다면 벌써 이제 2명 정도는 이제 그만 올려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물가가 피크아웃 쳤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쪽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그 모기지 데일리에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내려왔다. 5.99%가 됐다.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7.37%가 피크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부동산 관련주들이 어제 좀 괜찮았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 주택을 살 때 계약금 20%를 먼저 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월세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한 293달러 적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주인 그 디아 호튼 네, 여기가 어제 3% 올랐고 그 레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3.3%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7.37을 찍었다가 네. 지금 뭐 6%가 이제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7.37 찍었다는 게 10월 달에 찍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가 주식 시장이 뭐 미국 시장도 10월 뭐 13일, 14일 이때 정도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거의 이 금리하고 연동되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 네, 그리고 또 발표된 경제지표 하나로는 간단하게만 준비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8.3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컨센을 하회했고요. 지난주 18.6만 건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 쪽은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로만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헬스케어 쪽을 보시면 머크가 어제 주가는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고 EPS는 1.6이 나오면서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76%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이 회사는 제약 관련한 매출이 거의 다인데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매출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9% 증가를 했는데 이외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궁 경부암 주사 가다실이라고 하는 게 전년 대비 한 4%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먹는 그 코로나 치료인데
몰루피나비르 이게 YY로 1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이었던 가다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한 제품들의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1.35 빌리언 규모의 그 이마고 바이오사이언스, 뭐 M&A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향후에 혈액 관련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대체로 좀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EPS는 6.8에서 6.9 그리고 총이익률은 77%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장전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주가는 3.5% 하락을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8.7% 감소했고요. EPS는 한 2.09달러 발표되면서 컨센을 좀 미스를 했습니다. 총 이익률은 78.8%, 영업이익률은 27.4% 발표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제약 관련한 매출이 다 100%인데 당뇨 치료 인슐린 주사라고 하는 이 추를리시티 이게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고 항암제 쪽도 항암제가 상당히 좋았는데 808 밀리언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제라고 하는 이 제품도 전년 대비 42%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하는 이 제품은 38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96% 감소했습니다. 야, 거의 이제 뭐 쓰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머크라든지 일라이릴리의 코로나 관련한 제품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연간 가이던스 쪽 보시면 매출은 컨센서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고 EPS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총 이익률은 79%를 제시를 했는데 코멘트 쪽 살펴보시면 지난해를 마감을 하면서 일라이릴리는 강력한 성장을 보였고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어갈 것이며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4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뭐 수면 무호흡증 관련한 거 그리고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대해서 올해 특히 뭐 기대가 크다. 올해는 새로운 신약 출시를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머크나 일라이릴리나 서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는 있지만 연초 이후로 보면 똑같아요 주가가. 예,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6% 빠졌고 일라이릴리 9% 빠졌고요. 파이자 마이너스 13% 빠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 동향이 여기서 뭐 P&G도 6% 빠졌고요. 코카콜라도 5% 빠지고 확실히 이제 좀 디펜시브한 스탁들이 왜 빠질까? 왜 빠지냐면 작년에 이제 잘 지키는데 이런 주식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기대 수익률 그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보면 이 성장주 지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어 섹터의 주식을 팔고 지금 성장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누우 때가 세르겐디 초원을 또 새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회계연도 23년도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감소 그리고 EPS는 전년 대비 49%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컨센서스가 워낙 낮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총 이익률은 73.6%인데 전년 동기가 77.9%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 영업 이익률이 12%가 나왔는데요. 지난 그 전년 동기가 25.6%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매출의 지역별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 전년 대비 5% 감소 그리고 뭐 유럽이나 그 중동 이쪽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2% 감소 그리고 아시아 쪽 지역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를 하면서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매출의 감소폭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품별로 보시면 스킨케어가 전년 대비 25%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화장품도 전년 대비 9% 감소 그리고 향수나 헤어 제품 이쪽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모두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네. CEO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컨센을 상회했다. 강달러 영향의 타격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에스티로더 이 당세 제품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메이크업 시장이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좀 기대를 하면서 재고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는 EPS가 한 0.3에서 0.4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마이너스 12에서 14% 감소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또 올가닉하게 성장률은 마이너스 8%에서 10%, 그리고 또 연간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좀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 좋은 장에 이제 네. 빠졌는데 에스티로드가 근데 어느 섹터에 이래 포함되어 있나 봤더니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 있고 연초 이후로는 지금 8% 올랐는데 어제 이제 빠져서 8%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PER이 얼마인가 봤더니 41.5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 좋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에스티로드가 왜 지금 YOY로 네. YOY로 매출이 마이너스 5% 이머징하고 잠깐만 이게 EMEA는 유럽? 중동 네, 그렇습니다. 그죠? 하고 EA는 뭐죠? EMEA가 이스트 에이시아 중 이스트 에이지아 유럽 아프리카 유럽 네. 보통은 옛날에 이제 갑자기 메나 지역 하면 그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미들리스트, 아프리카였었는데 이게 메나가 아니라 유럽, 미들리스트 앤 아프리카입니다. 그렇죠. 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여기서도 22%나 지금 빠졌고 아시아에서도 17% 빠졌고 아시아 쪽은 뭐 환율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거 보면서 화장품에 있어서 에스티로드의 화장품의 뭐 경쟁력에 문제가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OPM도 큰 폭으로 빠졌어요 지금. 네. 25.6에서 12%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지금 발표된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작년 4Q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 10월, 11월, 12월. 12월로 그렇죠? 끝난 분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왕 차장님 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에스티로드가 그 아시아 쪽에는 그냥 중국 그 이슈 때문에 좀 빠졌고요. 유럽 그 아프리카 그쪽은 약간 유럽 쪽으로는 그 중국 관광객 많이 줄으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 관광객이 작년 동기에도 뭐 많이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방역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 더 심해졌어요 이 부분은. 근데 그거 뭐 향후 시전은 계속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시할 가이던스는 원래 원래 거의 3분기까지 제시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가이던스 상황 조정하는 거는 원래 4분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살짝 딜을 되었어요. 네. 그 회사를 기대하는 거는 원래는 4분기부터 기적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요? 네, 올해 4분기. 네. 이거 회계 연도가 좀 달라서. 회계 연도가 다르.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들 좀 실적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다 컨퍼런스 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현재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76.5빌리언, EPS가 1.05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다 하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 그 알파벳의 구글 검색 등의 매출이 42.6빌리언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를 했고요.
유튜브 광고 매출이나 구글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TAC라고 하는 이런 주요 사업부들의 매출이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에 12,000명의 감원을 발표를 했고 한 2빌리언 달러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총 직원 수가 19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15만 명 정도 돼서 직원 수를 계속 늘렸었는데 감원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CEO 코멘트로는 장기적인 수익성 성장을 위해서 고용을 좀 슬로우하고 유튜브 광고 둔화는 틱톡 등의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감소 그리고 뭐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코멘트를 줬습니다. 요게 장 지금 실적 발표는 장 끝나고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4분기 매출액이 149.2빌리언 YY로 8.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EPS는 3센트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7센트였습니다. 그래서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8%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 사업부별로 보시면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를 했지만 오프라인 스토어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뭐 리오프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오프라인에서 더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또 매출 보시면 구독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AWS가 전년 대비 20% 증가를 하긴 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액이 나왔고요. 광고 매출은 11.56빌리언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지만 인터내셔널 이 국제 쪽에서 매출이 YY로 7.5% 감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번 분기에는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뭐 인플레이션 등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AWS 이 클라우드 쪽의 매출은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121에서 126빌리언. 그래서 컨센서스가 거의 126인데 약간 조금 거의 컨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은 0빌리언에서 4빌리언. 근데 컨센서스가 3.5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약간 가이던스가 약했던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도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인지를 0에서 4빌리언으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컨센이 3.5인데 레인지가 0에서 4니까 좀 시간에서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드의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 외에서 한 6.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여기서 또 세전 이익률이 6.7% 그리고 순이익이 이번에 1.3빌리언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11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단에서 좀 쇼크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12.4%,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6.3%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 외의 지역들도 많았는데 다 합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CEO 코멘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 제임스 폴리 CEO인데 I am frustrate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지난해에 훨씬 더 잘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은 없다.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것에 대응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마하 모델들 등의 이 마하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CFO는 실적 부진은 경영 및 공급망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검토 중이며 유럽 지역에서 감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는 이 감원에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연간 가이던스는 세전 이익으로 9빌리언에서 11빌리언 컨센서스와 거의 동일하게 발표를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6빌리언이라고 제시를 했고 차량 판매는 미국 내에서 한 1,500만 대, 유럽에서는 1,300만 대 정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차량 판매가 네. 이게 전체파 차량 판매를 예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미국에서 한 1,500만 대. 네. 중국이 한 2,500만 대 정도 팔리죠. 네, 팔리고 유럽 1,300만 대 해서 전체적으로는 1년에 이제
한 8천만 대 그죠? 네. 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뭐 7천만 대 정도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포드 같은 회사 우리가 뭐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관심 종목에서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약간 좀 외통수에 빠진 기업 같잖아요 보면. 여기 지금 적혀 있듯이 EV 사업의 수익성은 없다. 네, 수익성은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하자니 테슬라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수익성이 없는데 그러면 더 적자를 내게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내 돈을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가 외통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에 괜히 내 돈을 그죠?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한 1% 정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회계연도 23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14.5%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글로벌 전 세계 매장 매출이 10%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하게는 전년 대비 13% 감소를 했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중국 쪽의 매출이 약간 좀 쇼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신규 매장을 거의 한 459개를 오픈을 했고 총 매장 수는 36,701개 그리고 중국에 6,09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쪽의 매출이 또 전년 대비 29% 네, 크게 좀 잘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시간 외에서 약간 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중국 작년에 뭐 방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던 이 4분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9% 이렇게 나왔겠지만 아마 이번 분기는 그죠? QOQ로는 상당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3개월 기준으로 한 29% 예, 그렇게 정도 올라오고 있고 PR은 딱 30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뭐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관심 있진 않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코멘트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 전무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져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포드의 코멘트 속에서 그죠?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 전체에 지금 흘러가는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발표하는 주요 뭐 경제 지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노동 참여율, 실업률, 뭐 ISM 서비스 PMI인데 또 연준에서 되게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 YOY로 컨센이 4.3%, 지난달이 4.6%인데 전월 대비해서 일단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뭐 CPI나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하락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 PM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49.2였는데 현재 컨센서스가 50.4로 다시 그 위축 국면을 벗어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서 오늘 밤에 이 지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궁재영 주임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주말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